똑똑한 돈 스마트머니의 발자국. 1장 들어가기 전 01. 당신은 지금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주식에 대해서든 또 어떤 주식에 대해서든 알아야 할 건 뭐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자체를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화면에 휘갈겨 놓은 낙서가 아니에요. 스마트머니의 발자취랍니다. 발자취들을 꿰맞춰 보면 차트 패턴이 형성되죠.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의 발자국. 제이크가 강도질을 하러 내 사무실에 침입했다. 그가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숨어 들어왔는지는 추측에 맡기겠다. 어쨌든 나는 숨겨져 있던 비상 버튼 위로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누르지는 않았다. 내 손길을 막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우선 그를 본 순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상됐다. 백발의 키가 크고 야위었지만 내면은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웃을 때는 뺨에 보조개가 생기는 게 영락없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였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놀라게 할 뜻은 없었어요. 나는 머피라고 해요. 제이크 머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자기 이름을 알아서 뭐 한단 말인가. 나는 손가락을 비상 버튼 위에 대었다. 나는 약간 떨고 있었다. 몸의 근육이 긴장해 있었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의 혈관으로 품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압력밥솥처럼 터질 것 같은 숨을 참고 있었다. 머피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죠? 그가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 만약 그가 진짜 그 머피라면 그가 주식을 살 때 혹은 팔 때마다 그의 반대로만 하면 나는 큰 돈을 벌 것이다. 지난주에 주식 거래에 관해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서 차분하게 깜빡거리는 녹색 신호가 내 주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를 향해 집게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잠시만요. 제이크가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다. 나는 손을 자판 위로 가져가 유능한 음악가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신나게 자판을 두드렸다. 30초 뒤 누군가로부터 수천 달러를 빼앗고 나서 제이크를 돌아봤다. 이리로 오세요. 나는 손으로 내 옆의 의자를 가리켰다. 우리 바로 앞에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 화면들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내 방은 컴퓨터 화면과 본체가 고온으로 버리지 않도록 특수한 온도 조절 장치가 설비되어 있었다. 컴퓨터는 주식 거래자들의 요리 기구다. 제이크, 당신을 당혹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사실을 알고 싶어요. 당신은 거래 때마다 역지정가 주문을 해둡니까? 그는 잠시 멈칫했고 얼굴이 신호등의 정지 신호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염려가 배어 있었다. 상상컨대 클린트 이스트우드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 깍 담은 입술 사이로 불만 섞인 신음을 내뱉었을 것이다. 상승 모멘텀을 타기 위해 연중고가 근처에서 매수를 한 적 있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시장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거래 전에 시장 평균이나 관련 산업의 주식을 체크하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나는 마치 아버지에게 짐을 퍼부어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곳은 고문실이 아니었다. 그의 눈을 아프게 하는 강렬한 조명도 없었다. 나사의 조종실에 있는 것과 비슷한 푹신한 의자만 있을 뿐이었다. 괜찮아요. 잊어버리세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그가 돋박이 안경을 쓰고 얼굴을 화면 앞으로 바짝 가져다 댔다. 그러고는 픽셀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 등을 뒤로 젖혔다. 돋보기 안경이 금세 그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다. 빠른 동작을 보니 아무래도 돋보기 쓰는 걸 부끄러워하는 듯 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일까? 하지만 나는 우선 제이크 머피라는 사람에 관한 판단은 보류해 두기로 했다. 당신은 지금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 가로 열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관이나 큰손들에 의해 시황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자금, 가로 닫고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주식에 대해서든 또 어떤 주식에 대해서든 알아야 할 건 뭐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는 눈을 치켜뜨고 잠시 생각해보다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자취를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누군가가 화면에 휘갈겨 놓은 낙서가 아니에요. 스마트머니의 발자취랍니다. 발자취들을 꿰맞춰 보면 차트 패턴이 형성되죠. 이런 차트 패턴으로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신호에 따라 거래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죠. 나는 머리 뒤로 양손을 꽉 쥐킨 채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러면서 제이코와 화면을 번갈아 쳐다봤다. 거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돈을 벌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가 눈을 빛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의자에 앉은 채로 상체를 숙였다. 나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프리랜서 엔지니어랍니다. 일이 없을 때 주로 주식 거래를 하죠. 원래는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 볼 때 분명히 매수 시기에 샀는데 몇 달 동안, 아니 심지어 몇 년 동안 주가가 그대로더라고요. 나는 그만 기다리는데 지쳐버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동평균선도 공부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공부하고 사이클, 캔들, 지표들, 블랙박스 시스템 모두 공부해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도 없더군요. 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있었으면 해요.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 만큼 충분한 돈이 필요한 거죠. 비용은 될 수 있어요. 뭘 하든 비용은 드는 거니까. 제이크는 말을 마치고는 눈을 내리깐 다음 고개를 돌렸다. 그가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